자, 저는 어제요, 이 참 결과를 보면서, 야, 진짜 무섭다. 지금 뭐가 무섭냐? 이 정봉주를 떨어뜨리고, 이 전현희를 올린 걸 보면서, 정봉주가 사실은요, 이 지금 현재 있는 여당의 어떤 팬덤, 그다음에 막말, 뭐 이런, 그다음에 수박, 뭐 이거 이게 원조입니다. 이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로가 단두대를 만들었잖아요. 네. 결국 본인도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지 않습니까? 정봉주가 똑같아요. 정봉주가 옛날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수박의 원조는 자기다. 그렇죠. 자기가 먼저 수박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걸 그냥 다시 또 되받아서 그렇죠. 이제 내가 수박이 되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, 이게 뭡니까? 물론 뭐 제일 자극적인 게 이제 명팔이.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은 대통령이 안 된다.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당원들에게 또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근데 정봉주는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. 네. 이재명을 뭐 직접적으로 겨냥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을 팔아갖고 정치생명 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명팔이라고 한 건데 사실 이재명 욕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. 근데 정봉주가 마지막 이제 서울 지역 그 권리당원 투표만 앞둔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질렀잖아요. 그래서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자기가 밀릴 수 있지만 대의원 투표 그다음에 대의원 투표가 14%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%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. 근데 보니까 아니었잖아요. 그렇죠. 아니었어요. 너무 나가버렸어요. 네, 대의원 투표에서도 참패를 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참패를 했고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요. 우리도 잘 몰랐지만 그 대의원이 그래도 친문 성향의 비명 성향의 대의원들이 많은 줄 아는데 이것도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? 이재명으로 거의 이제 대동단결한 것 같습니다. 대동단결했고 일체화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아마 정권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데 대한 어떤 열망들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이게 꽤 아주 뿌리 깊다.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전현희의 발언에서 볼 수가 있어요. 네. 보통 같으면요 저렇게 살인자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박찬대처럼 야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네.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6등을 갖다 2등으로 확 밀어 올려 버렸어요. 야, 2등까지 올라갈 줄 알고는 본인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. 생각 못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민주당 층들의 어떤 이 현 정권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굉장히 뿌리 깊고 아주 뭐 이 쌓여 있는 게 아니냐. 그렇죠. 뭐 이성이고 나발이고 뭐 어떤 품격이고 없다. 없어요. 무조건 윤 대통령 반대하고 윤 대통령에게 심한 이야기하면 그 사람 찍어준다. 요 문화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좀 이게 보면서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제 조금 그 물타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. 선거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상대방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대 세력이 뭉쳐지면 참 힘들어요. 근데 그런 걸 적당히 이제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.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걱정스러워요.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걸 지금 즐기고 있는 거죠. 즐기면서 본인이 또 윤한 뭐 틈새를 벌리려고 하고 있고요.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어제 뭐 1대1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문맥을 읽어보면요. 나는 대통령과 따로 만나고 또 한동훈 대표와 또 따로 만나고 1대1 이걸 연속적으로 2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영수회담을 하면은 또 이 국내힘 내에서 왜 둘만 하느냐? 여당 대표도 끼는 3자 회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용산이 아이 뭐 그냥 뭐 한동훈 대표 안 껴도 됩니다. 이재명 대표 오시오. 또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러니까 등등. 그러니까 본인의 10월에 현실화되는 그 사법 리스크 1심 판결에 좀 유리하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윤한 갈등, 윤한 그 틈새를 더 벌리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인 것 같아요. 어제 던진 그거를 제가 꼼꼼히 한 2-3번을 읽어봤더니 진정성은 1도 안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희석시켜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를 좀 전향적으로 상당히 좀 바꿔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저렇게 막 극악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국민 여론이 야,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야?
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그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의 그 부동산 문제, 문재인 정권 때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과 또 이 불만이 많았잖아요. 네. 그게 사실은 정권 교체에 큰 힘이 됐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역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다. 우리는 좀 더 물타기를 좀 해야 된다. 네. 너무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세지면 이게 저쪽은 계속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거를 좀 더 희석시키기 위해서 아마 대통령실이 그런 전략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렇죠. 예,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아까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소개해드렸지만 네. 민주당이 저렇게 정상이 아닌 이상한 집단으로 보이지만 또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 정당 지지도 뭐 네.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아마 MBS하고 갤럽이 목요일 금요일 발표되니까 그것까지 봐야지 좀 뭔가 좀 감이 잡힐 것 같은데요. 네. 여하튼 그런 게 또 한편으로는 맥히고 있어요. 네. 맥히고 있는 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네.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현정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1세계였던 최고위원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아침부터 보니까 누가 더 세게 이야기하나 거의 뭐 아주 경쟁이 붙었습니다. 네, 경쟁이 뭐 아침마다 붙었어요. 경쟁이 붙고 그냥 이제 조금이라도 뭐 센 이야기 안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제가 보니까 아마 수박으로 저 낙인 찍힐 것 같아요. 네. 이제 저런 게 보면 이제 당내에서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뭔가 이쪽도 있다라는 걸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일색으로 가버리면 저게 제가 볼 때는 저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? 진짜 그런 뭐 걱정은 아닙니다. 오히려 반기는 건데 너무나 일색이 돼버리면 지금 저렇게 되면 이제 아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쟁을 할 겁니다. 저 정청래나 지금 최민희 뭐 이런 것도 봐라. 이제 세게 하니까 인기가 더 높다. 그렇죠. 세게 하니까 더 이제 잘 나간다. 뭐 이런 이제 어떤 당내 이미지가 돼버리면 오히려 이게 이재명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으로 올 겁니다. 그렇죠. 네. 오히려. 본인의 뭐 먹사니즘 이야기 하잖아요. 저는 이게 자칫하면 막사니즘이 돼버려요. 네, 막사니즘 네, 정말. 국민들은 야 목사니즘 한다더니 막사니즘 하니 지금 맨날 뭐 막말만 하고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냥 맨날 청문회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인식들 그게 결국은 이재명의 먹사니즘을 저는 굉장히 발목을 잡을 거다. 네. 아니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? 이 자신이 얘기한 먹사니즘 이거는 DJ 정신에서 유래된 것이다. 네.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 그랬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지금 민주당 최근에 한 거 보면 이 진짜 먹사니즘이라는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여기를 최우선으로 해서 뭐 하자는데 네. 저렇게 뭐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게 먹사니즘 맞아요? 네. 네. 막사니즘이 되고 있는 거죠. 막사니즘이 되고 있는 건데, 참,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상당히 발목을 잡을 것이고 또 이렇게 쌓여지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요, 그러니까 수권 정당, 즉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정당, 맡길 수 있는 정당 이 모습들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이제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그렇죠. 그런 것 때문에. 네,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이 좀 고비예요. 네, 지금 네. 요 8월 요 이제 이재명 2기 체제 여야가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이게 다시 이제 이 대립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10월까지 말이죠. 그다음에요.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. 네. 10월 16일이에요. 뭐죠? 10월 16일은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. 이번에요? 재보궐선거인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번에 없어요. 네 군데 기초자치단체장 이게 있습니다. 강서구청장 하나가 전국을 흔들었잖아요. 네네. 그 강서구청장급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. 강화군수인가 뭐 몇 군데 있죠? 인천 강화군수, 네. 그다음 부산 금정구청장, 그다음에 영광군수, 영광군수. 그다음에 곡성군수. 뭐 그쪽은 뭐 그쪽. 네, 그러니까 전라남도 네. 두 군데, 부산 한 군데, 인천 한 군데인데 인천에서도 강화는
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. 강한 지역이죠. 배준영 의원 지역인가요? 예, 네. 배준호 지금 원내 수석 지역구입니다. 배준영 의원 지역.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. 네. 그래서 이 부산과 이 강화는 우리가 공천만 잘하면 네. 강서구청장 때부터 무리하지 않고 공천 잘하면 두 군데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.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호남에 뻔할 뻔째 아니야. 그게 그럼, 아니에요. 지금 조국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조국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어요. 왜? 지금 조국당은 국회의원 12명이 다 올 비례대표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돼. 근데 지금 영광하고 곡성이죠. 그게 총선 4월 10일 총선 당시에 그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보니까요. 39대 40회가 거의 붙어 있어요. 조국당하고 이 이재명당하고.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그때는요. 거의 그 두 지역에 상주하면서 가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려고. 그래요? 그렇게까지. 왜냐하면 그 조국이 이제 저기 있잖아요. 또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앞두고 있고 네네. 뭔가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속에서 상황 속에서 뭔가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주고 이 비례대표로 12석 먹은 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호남에 가서 민주당과 완전히 맞짱을 떠서 거기서 2석 다 먹으면 좋고 안 돼도 1석 정도를 건지게 되면은 확실한 대안 세력이 된다. 네. 그 쌍코피 터지는 그 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. 이게. 저는 거기를 뭐 별거 아니다 무시했더니만 또 그런 또 그러니까요. 있네요. 10월이 이재명에게 정말 죽음의 계곡이 몇 번 있다니까요. 곡성과 영광입니다. 네, 곡소리 나는 거예요. 잘못하면. 곡성에서 곡소리 나는. 예. 조국이가 좀 선전하도록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렇군요. 저기 그 위증교사 이런 데서 저 이제 피선거권 박탈형 나오고 네네. 금고 이상에. 그리고 거기 곡성에서 곡선이 나버리고. 네. 예. 10월 달이 참 재밌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반대로 또 우리 또 준비를 잘해야 잘 됩니다. 해야지. 네.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한동훈 체제가 처음부터 이게 선거 떨어졌다 그러면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? 네, 그럼요. 예. 네,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